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11번째. 부모가 커밍아웃하는 이유. 이상용 아버님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커밍아웃하는 이유. 아이의 파트너를 처음 만난 날, 어느 날 아이는 자신이 레즈비언이고 애인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히 놀라지는 않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성장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 적은 없지만 레즈비언의 삶을 살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은 없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걱정의 말도 덧붙이지 않았지만 축하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냐? 어떤 사람이냐? 사귄 지는 얼마나 되었냐? 재미있냐? 하고 물었던 것 같다. 어려서부터 아이는 늘 또래의 평범한 삶을 답답해했다. 고교 시절 남들이 다 하는 방학 보충 수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시험 기간 중에도 좋아하는 밴드 공연을 보러 서울로, 춘천으로, 천안으로 원정을 가기도 했다. 아내와 나는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아이는 부모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조차 갑갑해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가 아무리 넓게 바운더리를 쳤다는 착각, 그 경계 밖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날 이후 만날 때마다 아이는 연애 얘기를 했다.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이 어떻게 지냈고 무슨 일 때문에 서로 싸웠는지, 아내는 이러저러한 일로 아이의 파트너를 만날 일이 있었다. 나 역시 궁금했지만 좀처럼 만날 기회가 오지 않았다. 2014년 12월 초 무지개 행동, 가로 닫고 가로치고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성소수자 차별반대를 위한 성소수자 단체 개인들의 연대체 행동이 서울시청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문제와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무지개 행동 농성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이는 아내와 나에게 지지 방문을 요청했다. 우리는 기꺼이 찾아가 짧은 지지 연설을 하고 열기 가득한 현장에서 같이 구호를 외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이 아이의 파트너를 처음 만난 날이었다. 첫 대면을 앞두고 다소 긴장이 되었다. 만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런 어수선한 와중에 아이의 파트너가 시청 로비에 나타났다. 그는 나보다 더 긴장한 듯 했다. 아이가 소개도 하기도 전에 영화에 나오는 조폭처럼 90도로 인사를 했다.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편안하게 얘기하고 사온 음식을 나누어 먹고 농성장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즐겼다. 레즈비언 딸 덕분에, 딸이 아니었으면 누리지 못했을 즐거운 추억들이 많다. 아이는 커밍아웃을 하고 곧바로 성소수자 운동에 참여했다. 퀴어 영화제 스텝으로 참여해서 나를 초대했다. 아내는 다른 일이 있어 혼자 가야 할 상황이었다. 낯을 가리는 성격에다 성소수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많이 망설였다. 가로
열고 내 아이가 성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조차 어쩔 수 없었던 불편감이었을까? 그러나 결국 가기로 결정했다. 아이는 스태프로 부산하게 돌아다니느라 아빠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아이가 소개해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낸 시간이 더 많았다. 이들의 태도는 친절하고 세련되었다. 그 자리에서 처음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개 동성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했다. 귀한 초대에 응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쉽다. 서울시청 광장의 퀴어 문화 축제도 생각난다. 광장을 가정 메운 성소수자들은 유쾌하고 생기발랄했다. 그에 반해 광장을 에워싼 호모포비아들은 거친 목소리로 증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2017년 가을에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참석했다. 전국에서 모인 부모들이 가슴을 털어놓고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했다. 슬기롭게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힘이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특히 트랜스젠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픔에 공감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박수를 쳤다. 성소수자 관련 모임에 참석하면서 무엇보다 생각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내가 관심을 가져왔던 세상사와는 아주 다른 다양한 얘기들을 접하게 되었다. 성소수자뿐 아니라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이 얼마나 넓고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이를 통해 배웠고 배우고 있다. 아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레즈비언인 딸에게 감사해야 했다. 부모로서의 첫 커밍아웃. 아이가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진 것은 없다. 본인은 그렇게 살면 되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커밍아웃할 일도 없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아이가 성소수자 운동에 뛰어들고 매체를 통해 이름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해갔다. 지인들 중에 우리 아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다른 경로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되었다. 아이도 그런 생각을 했나 보다. 오랜만에 집에 와서 대화하던 중 딸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다. 아빠, 엄마가 판단해서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좋겠다고. 기회는 비교적 빨리 찾아왔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선배가 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면서 지역에서 시민사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 선배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담긴 글을 이따금 페이스북에 퍼나르는 것에 마음이 걸렸다. 어느 날 일본에서 손님이 찾아와 그 선배를 포함해서 일행이 동해안으로 짧은 여행을 하게 되었다. 가는 도중 자녀들의 연애, 결혼 등 지극히 상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 아이가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기회에 딸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꺼냈다. 우리 아이가 레즈비언이다. 지금 애인과 함께 잘 살고 있다. 가끔 페이스북에서 선배가 퍼온 글을 보면 불편하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선배는 충격을 받고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그리고 변명 비슷한 얘기를 몇 마디 덧붙였다. 그 와중에도 우리 아이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후 선배의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 그런 성격의 글을 찾아볼 수 없다.
내가 커밍아웃을 하는 이유,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겨울 영화 무연 두 도시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보고 뒤풀이를 가진 적이 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모두 헝겁게 촛불 집회의 추억을 얘기하다 의견이 갈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여성 비하 발언이 적절한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거나 저잣거리 아녀자라는 표현이나 여성단체들이 DJ 덕 그 여성 혐오 가사에 반발해서 공연 보이콧을 한 것이 온당한 것인지, 어떤 이들은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이때 그런 표현이 무슨 문제냐고 지엽적인 문제로 다툴 때가 아니라고 언성을 높였다. 아내와 나는 아이가 레즈비언임을 밝히면서 광장에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모이지 않았느냐. 성차별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없이도 얼마든지 함께 분노하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합치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술 마시면서 하는 토론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망상은 처음부터 없기로 했지만 우리가 성소수자와 부모로서 커밍아웃을 한 순간부터 전세는 급속히 우리 쪽으로 기울었다. 나는 지금도 민중총궐기 측에서 2016년 11월 11일에 내놓은 사과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다양성 평등성 지키겠다. 지난 촛불 집회 여혐 발언 사과 경향신문 2016년 11월 10일 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나 다른 분야에서는 진보적인 사람들도 성차별과 성정체성, 특히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본다. 이 경우에는 이들을 설득할 유일한 무기는 그들 주변에도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30년이 넘는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모임이다. 이제는 결혼하는 자녀들이 생기고 자녀의 혼사 문제가 주요 화제로 등장한다. 올여름 모임에서는 한 친구가 우리 아이에 대해 남자친구가 있는지 결혼은 언제 시킬 것인지를 집요하게 물었다. 더 이상 화제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내에게 눈짓을 했다. 아내는 아이가 레즈비언이고 지금 애인이랑 같이 살고 있다고 얘기했다. 모두들 많이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에 빠져버린 것이다. 모임이 파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옆자리에 누운 친구가 물었다. 아까 한 얘기가 정말이냐고. 두어 달 후 모임에 참석했던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용건은 내비치지 않고 시시한 근황을 몇 마디 물은 다음 아이가 레즈비언이라고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모양이다. 이후 친구들을 만나면 오히려 내가 먼저 그 얘기를 듣고 어땠느냐고 묻는다. 대부분 특별한 편견은 없다고 말한다. 씩씩하게 성장해온 모습을 알기에 앞으로도 잘 살아가리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성소수자는 우리 중 누구와 아무런 관계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잘 알고 지낸 선후배나 친구 아들, 딸일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우리의 다정한 이웃이며 동료 시민이기도 하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당연하다고 믿었던 생각은 바뀌어야 하고 바뀔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커밍아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다.